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미국이 또 돈을 푼다고 합니다. 달러를 막 풀어요. 또 이렇게 막 나눠줍니다. 막 이렇게 후 이렇게. 야, 아니 지금 상황에서 또 돈을 풀어도 되나?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탕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은 대부분의 차용인을 위해 연방 학자금 대출 $10,000를 취소했습니다. $10,000 탕감해준다. 안 갚아도 된다. 이거 빚지고 있는 분들 희소식이겠죠. 저도 학자금 갚는데 한 몇십 년 걸렸는데 이거 괜히 갚았는데요. 아깝습니다. 그런데 펠 그랜트라는 또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20,000까지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연간 소득이 $120,000 미만인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결혼한 사람들은 $250,000.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이 혜택을 받는데 그러면 얼만큼의 돈이 풀려야 할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4,300만 미국인이 연방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000가 안 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고 $20,000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한 반 정도. 그러니까 $10,000 탕감해주면 완전히 이제 빚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지요. 그런데 시장은 좀 뜨뜻미지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또 푼다? 그런데 돈을 막 이렇게 진짜로 막 공짜로 이렇게 나눠주는 건 아니고 빚을 탕감해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막 돈 받아서 이거 어디다 쓰지 하면서 이걸로 주식 사고 코인 사고 이런 효과는 조금 줄어들고, 그렇지만 빚을 탕감 받았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서 지출을 또 과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니까 수요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돈이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주식, 코인 이거 팍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러다 또 금리 올라가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겠죠. 지금 현재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금리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될까 안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 0.75%가 또 올라섰습니다. 62%가 이제는 0.75, 그리고 0.5%는 38%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0.5%가 51%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돈 푼다니까 이거 금리 올겠네 하면서 0.75를 예상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조금 불안불안하죠. 그런데 또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빚에 허덕이는 불쌍한 미국 국민들을 좀 도와주려고 아름다운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런 용단을 내린 걸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중간 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먹었다.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죠.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돼야 될 텐데 9월 달에 인상될 금리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긍정적으로 이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칼다노 소식을 전합니다. 칼다노의 바실 하드포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얼마 전에 테스트넷에서 심각한 오류가 났다, 이런 뉴스가 퍼지면서 에이다 가격이 폭락을 하고 또 바실 하드포크는 기약 없이 멀어져만 가는 듯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찰스 호스킨슨이 얼마 전에 1.35.2가 문제였는데 그건 뺐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심각한 오류 맞긴 하지만 그거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지금은 그걸 뺀 버전이 1.35.3입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한번 테스트해봐라.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좀 확인을 해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1.35.3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노드의 몇 퍼센트가 1.35.3을 설치를 하고 지금 돌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데요. 지난주만 해도 이 수치가 11%였습니다. 찰스 호스킨슨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1.35.3은 문제 없다. 문제 있는 거 다 빼고 이거는 정말 테스트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안심을 시켜줬더니
스테이킹 풀 운영자들이 너도 나도 이제 하나씩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틀 전만 해도 33% 정도였는데 지금은 52%로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곧 75%를 넘어설 것 같은데요. 75%를 넘어서면 하드포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5%만 된다고 해서 하드포크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인풋 아웃풋에서 메인넷 출시 전에 최소 25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온보딩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여기에 맞게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카르다노의 분산형 개발 커뮤니티도 하드포크가 구현되기 전에 함께 결집을 해야 합니다.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찰스 호스킨슨이 아마 언급을 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참여가 되고 있는지. 그런데 지금 이 스테이킹 풀 운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것도 오늘 뉴스인데 이 기사가 써질 때만 해도 46%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까 확인하신 것처럼 52%가 지금 1.35.3을 다운받아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런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곧 가속도가 좀 붙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다 토큰이 테스트넷 논란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18.24%가 하락했다.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이런 테스트넷 논란이 없어진다면 아무 문제 없이 다 업그레이드 잘 되고 문제 없어. 에러 없어. 그리고 짜잔 하고 하드포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이렇게 하락한 부분이 회복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관련 뉴스입니다. 코인 코너라는 데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크레딧 카드랑 똑같습니다. 그냥 가서 이걸로 단말기에다가 탁 대기만 하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라이트닝 볼트 카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가 옷가게에서 컵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라이트닝 볼트 카드를 꺼냅니다. 자, 이걸로 지불을 하겠다. 가게 주인은 단말기에서 결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결제가 완료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라이트닝 카드와 일반 크레딧 카드의 속도를 비교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일반 카드 단말기와 비트코인 라이트닝 단말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친구 둘이서 동시에 이 카드를 갖다 댈 텐데요. 짠! 됐습니다. 어떤 게 먼저 완료가 될까요? 라이트닝 완료! 카드는 지금 됐습니다. 방금 화면에서 확인하신 라이트닝 카드는 코인 코너라는 회사가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영국 옆에 있는 맨 섬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영국 및 기타 국가에 더 많이 출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제 좀 더 우리 생활에 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제가 햄버거 사 먹을 때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결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친숙한 카드 형식으로도 나옵니다.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화면에서도 나온 것처럼 비자 같은 경우 지불을 처리하는데 약 3%를 기업에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그렇죠? 업주 측에서 이렇게 수수료를 절약하게 되니까 절약한 돈을 고객들한테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상점에 가서 카드를 쓸 때 포인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공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 업자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훨씬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맞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영상 안 보신 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결제 시스템 이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쉽게 착 결제가 이루어지고 빠르게 편리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중간에 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달려들어서 은행이, 결제 회사가, 또 에이전트 이런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서 뜯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업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안게 되는 거고 그 부담이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게 되는 거죠. 가격에 포함이 돼서요. 그래서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죠. 좀 더 나은, 더 발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여러 코인들,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런 걸 하려는 겁니다. 불필요한 중간 단계들을 없애고 훨씬 더 효율성을 올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그런 시도인데요. 물론 이게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많은 비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탈중앙화 웃기네. 이거 뭐 해킹당하고 이렇게 느려 터졌는데 아이고 되지도 않네. 또 에러 났어. 이러면서 또 특히 이 금융권, 기존의 이 기득권자들이 금융 시스템, 카드 결제 회사들, 은행들 이런 데서 계속 지속적인 공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은 벌써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에 대한 빚을 탕감해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에 엇갈린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이게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굉장히 변수로 작용할 듯 보이는데요. 우리가 눈앞에 이런 어지러운 뉴스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